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모두 약 4에서 5%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 전체 시가총액 역시 어제는 2.5 트릴리언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약 2.7 트릴리언 달러까지 회복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은 약간의 반등일 뿐이지 아직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83,000달러 라인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하락 이후에 잠시 나오는 데드캣 바운스 현상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비트 가격은 여전히 200일 단순 이평선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이 라인을 탈환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 붉은색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은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라인 하방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장기 추세가 깨졌다라는 초기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라인 위로 회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어 차트를 보시더라도 비트코인 상단에 흰색 라인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매우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87,000달러 라인에서 강한 저항 매물대를 형성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이번에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9만 달러대로 상향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지 라인은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75,000달러 라인부터 약하게 층층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도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2.2% 이상 가격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1.41달러 라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도 최근 2-3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요.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의 시총이 그대로 11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한두 프로젝트가 유독 많이 하락하는 경우는 시총 순위를 보았을 때 크게 밀리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루 동안 비트코인과 파이의 움직임을 비교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이의 경우 비트나 전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와 디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시장 흐름과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시장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파이도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암호화폐 시장, 파이의 움직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 크립토 시장과 파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스케줄, 3월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한국 시간으로 3월 12일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는 2.9%인데요. 이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이나 파이에 좀 더 불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상치보다 좀 더 낮게 나온다면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3일과 15일에 각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예측치와 실제 발표 수치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고 좀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3월 14일 파이데이가 있는데요. 이 파이데이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3월 15일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악재 뉴스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크게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CPI나 P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더불어 파이데이 때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출시가 되고 파이 가격 또한 좀 더 상승 분위기를 길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또 한 번에 좋지 않은 옵션도 나올 수 있겠죠. 이 CPI 발표, PPI 발표조차 예상치보다 좀 나쁘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의 실망감으로 한번 하락을 맞게 되고 그때 파이가 파이데이 업데이트를 출시를 하였는데 커뮤니티 자체는 생동감이 돌 수 있겠지만 이 차트상에서 가격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 이후부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보안상의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파이를 롤백하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의 경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요. 그 해당 파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이코인이 아니고요. 14일 동안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14일 동안 코어팀의 추가 검사 기간이 이루어지고 코어팀이 14일 동안 어떤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코인을 롤백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어팀이 모더들을 통해서 공지를 내었는데요. 잠시
잠시 읽어드리자면 이 지갑 변경 보고에 대한 업데이트로 2월 13일에 확인된 지갑이 변경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보안 강화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3월 8일과 3월 10일 동안 이 기능으로 인해서 지갑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이메일 알림을 받았다라는 사용자들의 보고가 증가했습니다. 코팀은 즉시 대응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일단 중단을 하고 이 14일 보호기간 내에서 최근 마이그레이션을 다 롤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 시 모든 세션을 즉시 로그아웃하고 캐시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를 해서 사용자 혼란을 해소하고 계정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파일 시스템 코드 자체 취약점이나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모든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간단한 비밀번호 사용을 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사이트에서 사용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해커들은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조합을 시도를 해서 계정을 무단으로 침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파이 계정이 이러한 비밀번호를 사용 중이라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이 플랫폼의 공식 URL과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 파이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URL이 다르다면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계정이 침해되었다라고 의심된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관련 보고를 하는 링크 주소는 제 고정 댓글란에 제가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요. 파이 브라우저를 살펴보시면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이 에코시스템에 들어가시면요. 커뮤니티에 의해서 개발된 여러 파이 앱들을 서치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앱에 보라색 M자 로고와 붉은색 마크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 M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앱이 파이 메인넷에서 운영이 되는 파이 앱을 뜻하고 있고 이 붉은색 마크가 있는 앱은 아직 파이넷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넷이라는 것은 크롬이나 이 사파리 그리고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같은 웹 2.0 브라우저 또는 타 웹 3.0 브라우저에서 호환이 되도록 하는 기능으로 현재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파이넷 또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파이 브라우저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록미디어에서 파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3월 14일에 맞춰서 KYC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완료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0일 파이 네트워크는 X를 통해서 기한 내 체크리스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전에 채굴한 파이가 소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마감일은 지난달 28일이었으나 사용자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서 이달 14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능 지연과 잔액 검증 문제로 인해서 이행 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파이 앱에 들어가 보시면 타이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 타이머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2일하고도 8시간 정도 남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은 시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KYC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검토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지금 본인의 파이 보상도 함께 없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일단 KYC까지 신청을 해 놓으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상 KYC를 신청을 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마이그레이션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검토는 코어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종료가 되어도 계속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파이코팀 공식 계정 400만 돌파 공지 며칠 전에 나왔었죠. 벌써 426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지 계정 팔로우 수와 10만 명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성장을 한다면은 조만간 도지코인 팔로우 수를 제치고 X상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팔로우 수를 보유하고 있는 다니엘 아모아페 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X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요.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파이 공식 계정 팔로우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커뮤니티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최근에 바이빗 거래소 CEO 벤조우의 경우에는 이 파일을 스캠이라고 여기고 있고 바이빗 거래소에 파일을 상장할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후로도 이 CEO 벤조우의 주장이 이제 미디어에 계속 실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빗 CEO는 파이 네트워크는 밈 코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성한다라고 믿고 있으며 이것은 밈코인 게임과는 또 다른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튼만 누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광고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때때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합니다라고 벤조는 주장을 하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의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폰지 사기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벤조의 주장이 미디어에 계속 공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글의 관련 댓글을 보면은 한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에디가 이런 댓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GCB 그룹의 공이 매우 컸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해서 GCB를 비꼬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에디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이 GCB 반대 운동을 해왔고 수년간 GCB 캠페인을 제발 좀 멈춰달라라고 주장을 해온 인플루언서 중 한 명입니다. 그가 GCB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코어팀이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이것을 주도를 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어느 순간부터 등장한 GCB라는 내러티브로 인해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나 이 외부에 있는 유저들이 이 파일을 보았을 때 파일을 다단계 스캠이나 밈코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벤조가 파일을 평가하는 부분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벤조가 언급했던 부분 암호화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성한다라는 발언도 지금 따지고 보면요 결국 GCB와 같은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X나 이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이 파일을 검색을 해보면 1파이의 가치가 4억이다. 또는 0.2파이로 럭셔리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등의 컨텐츠가 수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컨텐츠에 더 많은 좋아요가 눌리고 있고 더 많은 공유가 또는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허위 광고 또 과장된 주장들이 파이 생태계에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나 미디어에서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다룰 이유가 없고요. 벤조의 발언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 GCB 추종자들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입비를 요구하는 다단계 사기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도네시아의 한 유저가 GCB 그룹이 회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수천 명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그런 부분을 제가 메시지를 받아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저들을 세뇌를 시킨 후에 GCB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입을 유도한 뒤에 이 비밀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하게 해서 스캠 활동을 벌이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또 벤조우가 이 파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파이가 다단계 사기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은 해당 사기 행각은 파이와는 무관하며 이것은 중국 다단계 스캠 그룹이 파이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지만은 이 또한 중국 내에서 GCB 그룹 또는 흡사한 그룹들이 파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여러 다단계 스캠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100% 통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 만큼 우리 커뮤니티가 스스로 좀 정화가 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 CEO 벤조의 이슈는 이런 현상이 수년간 쌓이고 쌓여서 생겨난 하나의 상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파이의 뉴스와 컨텐츠를 또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할 때는 유저들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GCB 그룹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포토샵이나 AI를 통한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스스로 분별을 하고 차단을 하는 그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